이제 우리가 고대 동양의 유학, 공자님의 대동사회, 도가, 노자님의 소국가민, 그리고 이 서양의 플라톤의 이상국가까지 했고요. 이제는 서양 근대의 이상국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근대 이상국가 중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토마스 모어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1478년, 그러니까 15세기 후반기에 태어났던 그런 분인데요. 1535년, 그러니까 한 몇 세죠? 57세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당시 1516년에요. 이분이 1516년, 그러니까 16세기 초반이죠. 초반에 소설을 하나 쓰게 돼요. 어떤 소설이냐면 대서양에 초승달 모양의 그런 나라가 있더라. 왜냐하면 그 당시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막 발견하고 아메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막 이런 막 항해와 이렇게 신대륙 발견, 새로운 대륙의 발견, 이런 분위기가 아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그런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다, 새로운 땅이 있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마스 모어가 새로운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대서양 근처, 그러니까 유럽, 아프리카와 그 아메리카 사이에 바다가 대서양이잖아요. 대서양에 한 초승달 모양의 섬이 있는데, 그 초승달 모양의 섬 이름이 바로 이게 이제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라는 소설에서 그 초승달 모양의 섬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상상이 담겨 있는 어떤 소설이거든요.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에서 이제 이 유토피아라는, 제목도 유토피아지만 이상적인 어떤 사회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상적인 사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 유토피아에는 일단 빈곤이 없어요. 빈곤이 없어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토마스 모어가 이제 영국 사람이었거든요. 영국에 이제 이 토마스 모어가 이 유토피아를 쓸 16세기만 해도 가난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영국만 해도. 도시에 빈민들이 너무 많고, 장애인분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토마스 모어가 이제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이 섬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사치하는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데, 그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사치하고 방탕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은 또 많았거든요. 근데 토마스 모어는 약간 이제 이름이 토마스 모어거든요. 토마스. 그러니까 그 스콜라 철학에 누가 있죠? 스콜라 철학에 토마스 아퀴나스 있죠. 그죠? 예. 그 아퀴나스를 굉장히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도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모어, 이름도 토마스로 같이 지었는데, 지금도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토마스 모어를 세인트 토마스 모어, 성 토마스 모어라 해가지고 성인으로 이렇게 존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토마스 모어가 순교를 하게 돼요. 나중에 그 순교한 것을 기념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성 토마스 모어의 날 해서 토마스 모어를 이렇게 기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또 독실한 신앙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치하고 낭비하고, 근데 누구는 또 막 굶주려서 죽고, 어린아이들은 밥을 못 먹어서 막 굶주리고 있고, 누구는 이렇게 막 낭비하고 사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유토피아라는 섬은, 유토피아라는 나라는 정말 빈곤한 사람도 없고
사치하는 사람도 없고 낭비하는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막 풍요로워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시장 가잖아요. 시장 가다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뭐 카드 내에서 끌고 현금 내고 캐시밸류 누구죠? 제임스 같은 캐시밸류 현금 가치 그냥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토마스 모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적인 소유가 없다. 개인적인 소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끌어 담아서 너는 뭐 죽든 말든 나는 부를 축적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사적인 소유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시험이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토마스 모어하고 공산주의, 마르크스의 약간 공통점으로 사적인 소유제 폐지, 이런 게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알아봤던 플라톤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이 없는 사람, 누구? 통치자와 보조자 계급 합해서 수호자 계급, 나라를 수호하는 그런 수호자 계급, 온전한 수호자 계급, 수호자 중에 수호자 계급인 통치자 계급과 그 통치자를 돕는 보조자 계급, 이런 수호자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가지지 않는다. 자녀들도 공동으로 양육하고 아내도 공동으로, 아내도 공유, 막 이런 이야기를 플라톤이 하는데 근데 마르크스하고 토마스 모어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제 없는 그런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꿈꿨다는 거죠. 재산의 공유, 필요한 것, 시장 가다가 이거 오늘 우리 애들 좋아하겠는데 가져가 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도 하느냐면 좀 이 사회는 정신적으로, 이 유토피아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좀 성숙한 그런 사회다.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육체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신적인 쾌락. 사람들이 노동도 아침에 오전에 일어나서 한 3시간 노동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3시간 합하면 하루에 6시간 노동하거든요. 6시간 노동하고 또 잠은 몇 시간 잤을까요? 잠은 8시간. 그럼 합하면 몇 시간이죠? 노동 6시간, 잠자는 거 8시간, 14시간이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4시간 빼면 몇 시간? 10시간이죠. 그 10시간은 뭘 할까요? 10시간 동안은 정신적인 막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정신적인 오락이나 정신적인 연구하는 거죠. 정신적인 것을 막 추구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가 노동을 하는 거죠. 그것도 좀 가치 없는 비생산적인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남자든 여자든 생산적인 일에 이렇게 종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산적인 일에 종사를 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토마스 모어는 이런 유토피아라는 이런 어떤 사회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빈곤하지도 않고 사치나 낭비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교양에 관한 그런 강좌도 듣고 남는 시간에는 정신적인 그런 오락 연구하는 그런 좀 멋진 그런 사회를 추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대에 토마스 모어 말고 토마스 모어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죠? 영국 사람이라고 했죠. 역시 영국에 이 토마스 모어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이컨. 특히 이제 1628년에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1628년에 이분이 베이컨이 돌아가실 때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뭐 할 때 베이컨 했죠? 이름은 프란시스 베이컨. 무슨 논? 경험론. 무슨 논을 경계했죠? 우상론. 그죠? 자연을 올바로 파악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우상론에서 무슨 우상? 종족의 우상, 극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뭐 이런 거 기억나죠? 그죠? 이분이 어떤 1628년에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책을 내게 되는데요. 이 책 이름이 뭐냐면 뉴 아틀란티스라는 책을 내게 돼요. 새로운 아틀란티스, 요런 이름이 되겠죠, 그죠? 뉴 아틀란티스 요 책을 내면서 요 책에서 주로 강조한 것은 뭐냐면 정말 베이컨 딱 그대로예요. 베이컨. 우리 근대 윤리상 공부하면서 베이컨이 뭐가 힘이다? 아는 것입니다. 뭘 아는 것? 자연을 아는 것. 어떻게 알아라?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 자연을 알아라. 그렇게 관찰하고 실험하는 그 사람들 누구죠? 과학자들. 바로 이 뉴 아틀란티스라는 요 나라는, 요 사회는 과학자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과학자들이 사회를 지도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솔로몬 학술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솔로몬 학술원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칭송을 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과학적인 그런 연구, 발명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의 어떤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뭐 예를 들면 베이컨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어떤 꽃을 보니까 이 꽃은 왜 얼지 않지? 겨울인데 눈에 쌓여 있는 꽃이 얼지 않네? 눈이 그런 기능이 있나? 그래서 막 내려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그 눈을 이렇게 막 더 연구하고 막 관찰하고 실험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감기 몸살이 들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 뉴 아틀란티스에는 그렇게 막 눈을 인공적으로 내리게 하는, 비를 인공적으로 내리게 하는, 그리고 이 물을 마시면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배가 고프지 않는 그런 과학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편리하게, 좀 더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꿨다. 그래서 이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뉴 아틀란티스 나오면 한마디로 과학의 사회, 과학이 주도하는, 과학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크게 네 사상가 알아봤습니다. 고대의, 동양의, 지난 시간에 공자님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노자님의 소국 과민, 서양에서는 지금부터 한 2400년 전에 플라톤의 이상국가,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리자, 나라 전체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철학자, 두 자로 철인, 철인이 통치자가 되자 철인 정치, 철학과 권력의 결합을 주장했던 그런 철인 정치를 강조했던 플라톤, 그리고 근대 사상에서는 토마스 모, 유토피아, 빈곤도 없고 사치, 낭비도 없고 특히 사적인 소유가 없는,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회, 유토피아,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영국의 베이컨, 17세기 초에 뉴 아틀란티스라는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과학의 발전이 자연을 이해하고 인류에게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이다. 과학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사회,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이런 과학이 선도하는 그런 사회를 꿈꿨던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이상사회 중에 요중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르크스의 이상사회와 그리고 롤스의 이상사회 알아보고 우리 이상사회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